그래서 제가 오늘 짜치는 단독도 하나 했는데 홍준표 시장과 지금 통화를 했어요. 네, 홍 시장님이 정주야, 네 보기에 조은석 특검의 목적이 뭔 거 같노? 뭐저 설명하니까 그거는 정당 해산 청구다. 이런 정당.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뵀어요 얼마 전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찬대 의원이 지금 전당대회에 나가잖아요. 115명이 공동 발의해서 내란 특별법 발의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국고보조금. 민주당은 그렇죠. 115명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는 네.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게 해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커요. 그게 해산이지. 제가 이제 의원들 좀 물어보니까 네. 이제 전당대회 지나면 흐지부지 될 것 같다. 아. 그럼 당원은 이제 선거용이지. 그렇죠. 선거용으로 일단 냈고 거기에 오늘 이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 그건 좀 묘해. 네, 새로 임명됐어요. 요 상황 일단 어떻습니까? 저 선거할 것 같아요, 윤희숙 원장? 저기 성공할 수가 없는 게 네. 기본적으로 혁신이라는 것은요 인적 청산이 가장 제 1순위예요. 그거를 해야 혁신 물꼬를 틀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하겠대잖아요. 그쵸. 그럼 뭘 할 수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쌍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쌍권에 대한 음.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그래서 저는 이름을 다시 붙여드리고 싶어요. 이름을요. 네. 윤희숙 백발위원장, 윤희숙 왜요? 백서발간위원장. 할 수 백서. 있는 게 혁신이 안 돼. 백서발간이요. 백서발간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냥 지역 다니면서 공청회하면서 우리가 대선에서 왜 졌을까요? 대선 백서. 띠링띠링 박성태 실장님 저희가 좀 세미나 하려고 그러는데 음. 대선 왜 졌는지 좀 박성태 실장님 오셔가지고 패널로 좀 발제도 해주시고 너 때문에 졌어. 이럴 거예요 분명히. 어. 딴 거 못해요.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혁신이가 백서 발간할 수 있어요? 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려면 하는데 이게 송원석의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송원석은 쌍권에 지금 서브를 받는 건데 쌍권이 지금 후보 교체 주범 아닙니까? 그럼 백서의 핵심이 파라리 후보 교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 제가 얘기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산하에 네. 직경하는 윤세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 자꾸 직원들 놀고 있으니까 자꾸 뭐라도 일거리 주려고 이번에 백서를 물량 발간하겠다. 한번 넣어야 되니까. 네. 이게 사실은 있어. 있어요? 제가 왜냐면 이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이제 해석은 어저께 많이 나왔으니까 방송에서 처음에 혁신위원장을 안철수 의원보다 먼저 제안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제가 나름 소소한 단독인데. 오. 네.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누구 별로 안 유명한 사람. 뭐 이번에 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네, 동두천에 이번에 네. 원내대표 나왔죠. 원내대표 제 나왔다가 보좌관 떨어진. 후배. 네. 거기 있어요. 보좌관 후배죠. 네. 보좌. 보좌관, 맞아요. 보좌관. 나이가 더 보좌관 연배도 많고 했을 때. 선배죠. 그러네요. 장 김성원 소장님이 의원이 더 73이죠, 73. 제가 높죠. 그래요? 나이가 많아요. 동생 아니에요? 제가 동생? 네. 이정주 기자님께 커피 쿠폰 2장 제가 쏘겠습니다. 아니 저는 아니 김성원 의원이 그분도 동안인데 나는 동안 편이에요. 와 근데 정성님이 형이라고요? 저 화장해서 그래요. 김성원 선배가 네. 뭐 선배? 선배할 만한 선배요? 선배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 시장님한테도 그 당연히 동생 아니에요 시장님이? 그렇죠. 네. 저도 뭐 근데 김성원 수도권 삼선 네. 의원이긴 하지만 네. 참 윤석열 정권 처음 들어섰을 때 음. 윤핵관으로 활동 세게 했어요. 불법적인 맞아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음. 한동훈 편에 서긴 했지만은 음. 그 2년 동안 정말 해괴망측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소문이 아주 자자해요. 얘기해 주세요. 경기도에서 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도당위원장을 했거든요. 네, 도당위원장에서 맞아요.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들으신 게 있군요. 혁신과는 엄청 거리가 많아요. 먼. 네. 아니 생각을 해봐요. 수해 현장에 봉사하러 갔어요. 그때 그랬더니 아, 사진 잘 나오게 비누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혁신위를 어떻게 해? 그렇죠. 말이 안 그죠. 되지. 그래서 요 분이 어쨌든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중에 송원석 현재 비대위원장 원내대표랑 경쟁했잖아요 이번에. 예, 그렇죠. 송원석. 원내대표 경선에 같이 나왔었죠. 예, 너는 내 미치야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송원석, 김성원, 이제 이현승 나와가지고 1, 2, 3등 했는데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이 약간 이제 솔직히 말해서 친한 게도 아닌데 친한 게 색깔이 좀 묻어 있고 이제 김성원 의원이 김성원 의원이. 요새 들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수도권이고 하니까 이게 좀 감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네. 수도권 하려고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거절하고 그 다음으로 공이 넘어간 사람이 안철수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뭐 할 만한 진짜 혁신을 하겠다.
그러면 사실 김용태 의원이 계속 해도 되고 물론 비대위원장 한다면 혁신이란 말이 안 되죠. 근데 네. 김재섭 의원을 해도 되고 그렇죠. 근데 안 시키겠죠. 그리고 김재섭 의원은 아마 송원석 의원이 본인이 감당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이 그래도 수도권 있고 본인보다 선수가 조금 그렇죠. 낮은. 그렇죠. 네, 그다음에 본인은 친윤으로 불리지만 그래도 친윤은 아닌 것으로 분류돼 있는 그렇게 얘기했나 보네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김성원 의원이 그 최근 몇 년 동안 당의 쇄신이나 개혁의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혁신이에요? 안타까워요. 젊은 정치인이고 보좌진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기 오래 때문에 했죠. 정치적인 감이라든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당의 개혁 세력, 그 개혁파 뭐 이렇게 좀 본인의 포지션을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권력 추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쓸 이 사람 없으니까. 인물이 네. 웬만한 아파트 동대표 협의회보다 없어요. 맞아 맞아. 네. 진짜 101동에서 골라도 네. 인물이 나올 거예요. 지금 비대위원들보다 나은 분들이 저는 101동에서도 한 3명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때문에 지금 고민이 되는데 결국은 이 특검하고 혁신이 또 막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왜 우려를 하냐면 윤희숙 여연원장 있잖아요. 사실 비대위가 바뀌면 지도부가 바뀌면서 같이 날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추정은 윤희숙 의원이 의원이 아니다. 윤희숙 원장이 지난번 후보 교체 때 한덕수 편에 섰어요. 그때 이미 한덕수 사이드에 섰거든. 네. 섰는데 송원석하고 짱권 쪽이 그 라인 아닙니까? 그럼 원래 비대위가 바뀌고 나중에 새 전당대회가 되고 하면 어차피 날아가요. 지금 새 대표가 8월 나오면. 그러니까 제 추정으로는 여기다 베팅해야겠다. 나는 쌍권하고 같이 간다. 한덕수, 쌍권, 송원석, 윤희숙 플러스 알파.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이 지금 혁신인 척하는데 페이스북 보잖아요. 제가 윤희숙 의원을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잘 알았지만 이제 저를 싫어하게 된 계기는 농지법 위반. 아버지. 부친 때 제가 그때 백불 때 물어봤거든요. 뭘 물어봤냐면 좀 아픈 건데 나는 임차인입니다 할 때 있죠. 딱 그날. 그러니까 그 2022년인가 그때 2021년 딱 나는 임차인입니다 딱 한 날 있죠. 집이 세 채였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등기부등본상 나는 임차인입니다 말할 때 임차인이면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집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예, 통상은 임차인은 아니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예. 집이 지역구에서 이제 임차를 하는 거였고 예. 서초였나요? 임차를 한 거였고 집이 이제 그때 어디도 저기 강북에 하나 있고 세종에 하나가 세종에도 있었어요. 있고. 예. 예. 근데 그럴 때서 첫 줄이 나는 임차인입니다. 그렇게 나오기 쉽지 않죠. 그렇죠. 나는 집이 두 채 있고 지금은 전세 살고 있지만 지금은 임차를 그렇게 어쨌든 하고 얘기하죠. 있습니다. 예. 그게 상식인 예. 거죠. 근데 그 논리가 맞다면 이재용 회장도 빚쟁이에요. 삼성은 빚 없습니까? 그러네. 네, 저는 빚쟁이입니다. 이걸 누가 믿어요? 그래서 제가 백불 때 그걸 물어봤더니 그때 레이저 맞고 저랑 사이가 안 좋아서 제 전화 안 받거든요. 아니 근데 묘해요. 지금 네. 와서 혁신위원장 자리를 맡았다라는 것은 어쨌든 당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다. 주류의 입장에서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까지도 좋은데 계엄 이후에 계엄을 비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가 그 계엄 당시에 뭐 12월 며칠 했잖아요. 뭐 이재명의 독주가 시작됩니까? 페이스북 다 그 말이야. 한 번도 비판 안 하다가 4월달 정강정책 발표할 때인가? 맞아요. 갑자기 거기에서 정강정책 그 연설자로 나와서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처음으로. 그거를 앞에 한 4분의 1 정도 해보고 4분의 3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썼죠. 게임 다 끝나고. 하여튼 이상해. 그러니까 요거는 설명이 안 돼요, 사실. 계엄과 그 엄혹한 시절의 구속 취소 이때 목소리를 내주셔야죠. 혁신이라면. 근데 사실은 이거는 별반 다르지 않다. 일단 윤희숙 전 의원이 여의도 의원장이 그래도 이게 보수에 약간 중도 보수 쪽에 어필했던 건 합리적인 목소리를 냈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보수 인사로 또 학자로서의 체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일은 그렇죠. 일이나 네. 아주 센 메시지, 극우적인 메시지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뭔가를 그러니까 뭐 돌파해서 윤상현 나경원급은 아니죠. 그렇죠. 돌파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되냐? 그건 전 또 아니라고 그렇죠. 봐요. 그냥 학자 같은 얘기하다가 혁신위원장 하고 그냥 우린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발표하고 다시 갈 거예요. 제가 몸담았던 국민의힘이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착잡하고 저는 정치를 안 할 생각이지만 참 내가 혁신위원장 하면은 정말
총을 좀 단계별로 한 네. 5가지 착착착착 하면은 그냥 국민들께서 그쵸. 뭔가 좀 하겠네 네. 하고 있네 이렇게 네. 평가하실 것 거기 가시면 같은데 1번 숙제가 쌍권 출당 아니에요? 인적 청산이죠. 쌍권이라고 지칭하기보다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짜치는 단독도 하나 했는데 기사는 홍준표 시장과 지금 통화를 했어요. 예, 홍 시장님이 네. 제가 지금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수장님 시장이 바빠서 못 보셨겠지만 저기 보면 내란 특검 저한테 설명해주기로 단독 내용 메인이에요. 야 그게 이제 반말하시니까 네 뭐 정주야 네 보기에 조은석 특검의 목적이 뭔 거 같노? 물어보시더라고요. 뭐저 설명하니까 그거는 정당 해산 청구다. 위헌정당. 그러니까 내란 특검을 하면 한번 쑥 훑은 다음에 거의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은 거의 사실상 후덜덜 거 아니에요. 거의 기둥불이 날아가고 그 상황에서 마지막은 위헌정당 해산.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정성호 장관은 안 한다. 네. 왜 합리적이라서 아니면 조금 차분해서요? 아니, 제가 뵀어요 얼마 전에. 어. 그랬더니 그런 거는 이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스타일은 원래 좀 그렇죠. 이게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제 홍- 이제 박찬대 의원 등이 네. 박찬대 의원이 지금 전당대회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115명이 공동 발의해서 내란 특별법 음. 그 발의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국고보조금. 민주당은 그렇죠. 115명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는 네.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게 이게 들어가요. 이게 해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커요. 그게 해산이지. 제가 이제 의원들 좀 물어보니까 네. 이제 전당대회 지나면 흐지부지 될 것 같다. 아. 그럼 그거는 당내 이제 선거용이지. 그렇죠. 선거용으로 일단 냈고 근데 거기에 115명이 공동 발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당에 박찬대 지지 의원이 115명이 있다. 이런 게 일단 보여주는 그게 좀 있는 거고. 예측합니다. 음. 청청내 의원도 곧 비슷한 법안 냅니다. 내죠. 경쟁하니까. 지금 사인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홍 시장님의 그 희망사항이 좀 위시풀 싱킹이 좀 많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아까 그 사진 재밌던데. 네, 재밌죠. 사진 되게 잘 골랐어요. 네, 저랑 이거는 한 번씩 통화하세요. 전 시장의 어떤 네. 본질을 꿰뚫는 이미지다. 네. 라고. 그래서 제가 혁신이 물어봤거든요. 이미 실패했다. 이미 실패했다. 네, 저런 거 아무 의미 없다. 실패했지. 네, 저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자꾸 위헌정당으로 해산 청구를 홍준표 시장이 계속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저도 이제 사실상 국민의힘이 사실상 위헌정당이라고 보지만 이걸 만약에 정부 그러니까 법무부가 청구해서 그런 식으로 가면 무조건 반작용이 일어나. 아, 백래시가 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을 살려주는 계기가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태라면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거의 TK로만 쪼그라들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영남도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 국민의힘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이 상태로는 영남도 전패다. 아, 우리는. PK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남에다 이제 부산 경남도 안 된다. 부산 아, 경남도 안 되고. 완전히 영남 중에서도 북부. 그렇죠. 그리고 뭐 서울 수도권, 수도 경기에서도 사실 더 큰 게 그거예요. 국민의힘이 지난 지방선거 때 대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를 상당 부분 먹었는데 이대로면 다 뺏기는 거죠. 아, 그렇죠. 이분들이 위험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저 위헌정당 해산 청구해서 그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PK도 좀 자리를 가져갈 수 그럼. 있어요. 그렇죠. 반작용이 무조건 있습니다. 안 할 거고. 홍준표 시장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어제 인터뷰에서 봤어요? 봤어요. 10만% 네. 감옥 간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빨리 국민의힘이 저걸로 없어져야 해서 되고. 저 경량으로 가져야 돼요. 지금 사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죠. 예. 홍준표 시장은 빨리 국민의힘에 공격을 하는 거고 예. 명태균 씨는 홍준표 시장만 물고 있고. 저는 명태균 그러네요. 씨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님 분노해하지 마십시오.